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엔 참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얼굴을 드러낼 때 말입니다. 웃음 뒤에 숨겨진 본성은 결국 관계를 흔들고 때로는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성에서 답을 찾으라는 말이 생긴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와 인간관계를 20년 넘게 연구해온 상담사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하지만 놓치기 쉬운 본성의 신호들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작은 권한에 취해 돌변하는 태도, 약자 앞에서만 강한 척하는 모습, 실수 앞에서 핑계로 도망치는 습관.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이를 알아차리면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본성의 작은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 둘째, 관계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셋째, 나를 지키는 선택이 곧 건강한 인간관계의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영상에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 짧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1. 작은 권한에 취해 돌변하는 사람. 사람의 본성은 아주 작은 권한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날 때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듯 보이지만 관계가 조금만 깊어져서 자신이 주도권을 쥔다고 느끼는 순간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소한 결정권을 가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처럼 군림하는 태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는 한동안 교제하던 여성에게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데이트 초반에는 늘 다정하게 의견을 묻던 그녀가 관계가 안정되자 점점 내가 정한 대로 해야 한다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음식점 하나를 고르는 문제에서도 내가 사주는 거니까 내가 고른다라는 식으로 말이 바뀌었죠. 작은 권한을 쥐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사소한 고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권한은 점점 커지고 결국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욕구로 변질됩니다. 연애 단계에서부터 이런 징후가 나타난다면 결혼 이후에는 더 큰 통제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상대는 존중받지 못하고 관계는 억압과 불평등으로 흐르게 됩니다. 권한은 그 사람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권한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더 배려심을 보이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누르려 합니다. 중장년 시청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런 기운을 느끼신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한에 취해 돌변하는 사람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은 권력 싸움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균형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약자 앞에서 본성 드러내는 사람. 사람의 진짜 성품은 강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약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드러납니다. 이성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호감을 가진 상대 혹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대를 마치 약자처럼 대하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매너 있고 품위 있는 척하지만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박 여사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몇 년 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한 남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하고 따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죠. 내가 돈 쓰는 사람인데 네가 맞춰야지라는 식으로 은근한 압박을 주며 그녀를 선택할 권리를 자신이 독점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결국 상대를 약자로 인식하는 순간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갈수록 상처만 깊어집니다. 약자 앞에서 무례해지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내가 약자가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혹은 심리적 약세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보여줄 모습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 상대가 강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본성입니다. 특히 연애나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자 앞에서 잔혹함을 보이는 사람이 과연 평생 함께할 배우자로서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3.
실수 후 핑계로 도망치는 사람.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핑계를 대며 도망치려 하죠. 이성관계에서 이런 모습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 씨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는 교제하던 여성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드러나자 그녀는 솔직히 사과하기보다 그냥 친구였어. 내가 오해하는 거야 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단순한 실수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핑계와 변명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불신으로 커져버린 것이죠.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한 순간의 회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습관이 되고 관계 전반에 불신을 뿌리내립니다. 연애든 결혼이든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솔직함과 신뢰입니다. 그런데 작은 실수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핑계로 덮으려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더 큰 문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도망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작은 거짓말, 작은 변명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은 내 곁에서 도망칠 준비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상대의 태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실수했을 때 정직하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4. 대화 아닌 독백, 자기만 아는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은 결국 대화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을 합니다. 상대의 생각은 무시한 채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들이죠. 이성관계에서 이런 태도는 상대를 지치게 하고 결국 고립감을 불러옵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최 여사님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다. 교제하던 남성이 늘 자기 이야기에만 몰두했던 겁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 자신의 성공담,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까지 쏟아내면서 그녀의 하루나 기분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내게 마음을 열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외롭고 허무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란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독백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내 이야기만 중요한 관계를 만들 뿐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늘 외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나요? 대화가 아닌 독백으로 이어진 관계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들어주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진짜 소통은 내가 아닌 우리를 중심에 두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 남의 비밀을 흘리며 배신하는 사람. 비밀은 관계를 단단히 묶어주는 끈과도 같습니다. 서로 믿고 내어준 이야기는 그만큼 깊은 신뢰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비밀을 흘려버리는 순간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는 그 상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마음 깊이 털어놓은 고백이 뒷말로 변해 돌아올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니까요. 경기도에 사는 54세 장 씨는 오랜만에 연애를 시작하며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어려움,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지금까지 가슴속에만 담아왔던 상처까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지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그에게만 말했던 비밀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장 씨는 사랑했던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밀을 흘리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곧 나는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죠. 배신당한 사람은 다시는 마음을 열기 힘들고 관계는 금이 간 유리처럼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소중한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느껴지는 배신감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성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남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앞으로도 언제든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신뢰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6. 화를 감정 폭탄처럼 터뜨리는 사람. 사람의 분노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성숙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어떤 이들은 화를 다루지 못하고 마치 폭탄처럼 상대에게 그대로 던진다는 점입니다. 이성관계에서 이런 모습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남기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47세 윤 여사님은 한 남성과 교제하면서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만 생겨도 그는 목소리를 높이고 테이블을 두드리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때로는 이유조차 불분명했죠.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그녀에게 그대로 풀어내며 너 때문이야 라는 말로 책임까지 전가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보다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순간의 화풀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 폭탄을 터뜨리는 사람은 결국 상대를 위축시키고 자기 뜻에 따르게 만드는 방식으로 관계를 왜곡합니다. 상대방은 점점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랑은 대화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이처럼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뿐 아니라 상대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곁에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의 폭발은 실수라 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폭발은 본성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감정 폭탄을 계속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화가 날 때 오히려 차분해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려 합니다. 사랑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 거절 한 번에 얼굴 바뀌는 사람.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는 거절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거절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거절에도 얼굴이 돌변합니다. 이성관계에서 이런 모습은 상대의 본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이 씨는 교제 초기에는 다정다감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제안한 여행을 거절했을 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주엔 가족 일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였는데 그는 곧바로 차가운 태도로 변했습니다. 메시지 답장이 늦어지고 대화 중에도 날카로운 말투를 쓰기 시작했죠. 결국 한 번의 거절이 그의 진짜 성격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거절을 못 견디는 사람은 결국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만 보는 겁니다. 사랑을 존중이 아니라 지배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언제든 또 다른 갈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으면 금세 실망하거나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중장년 시청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거절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작은 의견 차이조차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는 결국 선택과 존중의 균형 위에 서야만 합니다. 거절 앞에서 얼굴이 바뀌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 남의 성공을 못 견뎌 질투하는 사람. 사람의 마음속 깊은 본성은 질투 앞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가까운 이성관계에서 상대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불편해하고 못 견디는 모습을 보이죠. 남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불안 요소가 됩니다. 인천에 사는 53세 박 여사님은 교제 중이던 남성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노력 끝에 직장에서 승진을 했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축하하기보다 좋겠네, 이제 돈도 더 벌겠네라는 말로 비꼬듯 반응했습니다. 이후로도 그녀의 성취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무심하거나 차갑게 대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질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본성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질투는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의 성취를 깎아내리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기 발전을 숨기게 되고 관계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성장하며 기뻐하는 것이지 끌어내리며 주저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작은 성공조차 함께 기뻐해주지 못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은 결국 내 행복까지 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경쟁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짜 파트너라면 나의 기쁨이 곧 그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모습 속에 숨어있는 사람의 본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권한에 취해 돌변하는 사람, 약자 앞에서만 강한 척하는 사람, 그리고 실수 앞에서 핑계로 도망치는 사람까지. 결국 본성은 위기나 작은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는 이런 본성이 더욱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대화라는 이름의 독백만 늘어놓는 사람, 남의 비밀을 흘리며 배신하는 사람, 화를 감정 폭탄처럼 터뜨리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삶을 흔듭니다. 거절 한 번의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나 남의 성공조차 기뻐해주지 못하는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관계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실 겁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보이지 않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본다는 건 단순히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일과도 같습니다. 내 삶을 지키고 내 행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더 늦기 전에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존중받아야 하고 사랑은 기쁨과 평안 속에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영상에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에서 경험했던 본성의 모습들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